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완만하게 이루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빕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또 우리 간호연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독자들 향해서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아우 저는 2019년 2학기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 계절 학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이었었는데 벌써 이렇게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말을 이렇게 들으면 간에 두루두루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원만하기를 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와 참 저런 얘기 오랜만에 진짜 듣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문 감기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를 우선 하기 앞서서 요즘 아이들이 계절학기 많이 신청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나요? 예,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학점 때문에 그렇기도 그렇죠. 하겠죠. 학점 때문에 이제 졸업을 이제 계절학기가 열리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교양 필수가 이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필수는 이제 이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거 이제 이수를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또 이제 재수강을 해가지고 자기 학점을 좀 높이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 과목이 아무래도 이제 고전 이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고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전공은 이번에 이제 계절학기 하는 거는 전공은 아니고요. 이제는 그 글쓰기와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양 수업인데 전공은 요즘에 잘 안 듣죠. 참 강의가 개설되더라도 폐강되기가 폐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고전이 정말 고전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오늘 얘기가 방문 감기 널리 듣고 잘 기억함만으로는 안 된다. 기억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기억함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외우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외우는 공부는 방문 널리 이제 듣고 이제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칫하면은 지식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곳으로 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계절로 따진다 그러면 겨울과 같은 그런 공부, 겨울은 모든 걸 다 어렵게 만들거든요. 서유구 선생의 임원 경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서유구 선생은 이제 공부를 한 유학자이면서도 이제 실학을 갖다가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농학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만 앉아 있는 그런 공부, 책상 물림들, 이제 책만 읽고 이제 그것이 지식이 전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공부를 갖다가 토갱지병이라고 그랬어요. 토갱지병. 토갱은 흙으로다가 끓인 국이고, 지병이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끓여놓은 떡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떡이 종이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더라도 그건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흙으로다가 국을 끓여야 흙이 아무리 좋은 거라 그러지만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이 흙이지만 그거로다 국을 끓이면 그 국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방남강기한 그런 공부들을 실생활에 다가오지 못하는 거,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떤 창의적으로 다 나아가지 못하는 공부들을 그분은 그렇게 토갱지병이라는 넉자로다 이렇게 딱 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글쓰기와 토론인데 4학년 학생들인데도 그 어떤 틀을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 선생님이라든지 다 선생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실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사물을 그렇게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고전 같은 경우도 있는 것만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지식만을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예. 그죠? 예.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걸 깊이 또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좀 따져서 그래서 그렇죠. 늘 하시는 말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맥락과 이렇게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네. 앞에 이렇게 언어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성기 선생이 그 네. 뱃속에 하나의 그 사려과 굴과 생각굴과 사려로경 그 생각의 그 길을 갖다가 좀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좀 살아라. 예. 맞습니다. 그 생각은 방목하되 재우고 예. 마음은 잡돌이하다. 휴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예. 휴헌 스님이신가요? 이분? 지호가 휴원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본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휴자는 어떤 휴자인가요? 이제 쉴 휴자에다가 이제 지편자인데. 예. 근데 그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제 호예요. 그러시구나. 좀 어렵네요. 휴헌. 막다 순수하고 막다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각은 방목하되 재우고 예. 마음은 잡돌이하라. 예. 생각은 방목을 해야죠. 그러나 그걸 좀 차분하게 좀 재우고 방목을 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널뛰게 하다 하면 안 되니까 마음은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놈이 만우방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 다선 선생님 말씀하신 5개 그 욕구 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용에서 나오는 건데 중용에서. 이제 학문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 박학이 필요하다라는 건 넓게 배워라 이거죠. 넓게 배워라. 두 번째 신문 자세하게 물어라. 자세하게 물어라. 여기서 이제 학문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박학할 적에 학자와 신문할 적에 문자가 합쳐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은 그러니까 배우고 묻는다라는 거죠. 배우고 묻는 배우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 굉장히 그런 말이 많으니까 배우기만 하니까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사. 아주 삼가 좀 생각 좀 해라. 삼가 생각하라. 늘 좀 생각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그 다음에 명변. 아주 분명하게 변론해라. 어떤 사물의 이치가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변론해라. 여기서 사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다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실천을 해라. 독행.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끝은 박학에서 시작해가지고 독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겠네요. 그 이어서 그 방문강기와 굉사호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굉사라는 거 아주 뭐 글을 굉장히 잘 짓고 호변 아주 말을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런 자기가 아주 방랑관계하고 굉사호변하다고 해서 세상을 고루하고 깔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학문하는 거 자세가 아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쟤만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면서 세상을 깔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한다는 것도 그 일종의 타고난 재주죠. 말을 잘한다는 것도 그 재주죠. 예. 근데 말을 못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주란 말이에요. 예, 말이 없는 데서도 그 말을 갖다가 좀 알아들어야죠.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말을 잘하거든요. 말 잘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럼요. 그렇게 느끼죠. 근데 이제 여성들이 특히 그 화가 났을 때 말을 잘해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말을 잘하는 거죠.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결국은 저 사람만 와서 말을 하게 하니 얼마나 재주가 그 뛰어난 겁니까? 그렇겠네요. 거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보면 오학론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논어 예. 얘기인데 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으면 헛되고 예.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예, 학이불사중망이요. 예,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 이거죠. 예. 아무것도 없고 예. 또 생각만 해 그렇다고 해서 사이불학죽되라.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렇죠. 실천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학문이 점점 자라는 거지. 자기가 어떠한 그 뭐 시를 쓴다고 하고는 그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에 대해서 시론조차도 제가 볼 적에는 그분은 정확하게 배우질 않은 것 같은데 새로운 것으로다가 가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갖다가 자꾸 찾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먼저 시에 대해서 알고 새로운 시를 갖다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의 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사상누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참 많습니다. 네. 뭐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학문에 대한 그 토대 위에서 그렇죠. 구축되는 어떤 세계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이제 그 모습만 흉내내기죠. 예. 흉내내기를 이렇게 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여람 선생님이 이제 온고지신하고 똑같은 게 이제 법보창신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것을 모범으로 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서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창신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연암 선생님은 법고라도 해라 그랬습니다. 법고도 못하면서 무슨 창신으로 나가냐 이 말이죠. 이것을 배운 뒤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그 19세기 이제 실학자들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 실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보통 유학자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라거든요. 아까 이제 뭐 서유구 선생이 농학을 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 이재마의 사상의학 같은 것도 전부 다 기본은 유학이에요. 기본인 유학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다가 소화를 시켜서 새로운 사상의학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최한기 선생님처럼 자기가 배운 유학을 가지고서 기학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이제 이런 거죠. 네. 자, 또 조금 넘어가면 여기 이제 정조 임금의 1등록인가요? 이거 참 의미심장한 그런 그 말씀이 좀 있는데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 다산 선생하고 똑같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네요. 예. 보니까 방남감기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방남감기는 부족이 위인사하자라. 남스승이 되기에 부족한 게 무엇 때문인가? 이기소학자 외라. 배우는 바가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우선 배우는 바가 안에서부터 있어야지. 우선 내 안에서부터 있어야지. 그것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실천도 없이 무조건 배우기만 한다는 거죠. 네. 자기가 배운 것을 안으로다 자기가 실천을 하고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남강기 그것만 그냥 머릿속에다 외우고 있는 거지요. 이게 참 그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바깥에 있다. 뭐 우선 물어있기 전에 알에 대한 자기의 그 지식에 대한 뽐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이것도 여기에 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그 글이라는 게 학문이란 게 그것을 바로 체득하고 바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될 텐데 그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그 자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남에게 자랑한다고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모든 게 다 배울 거잖아요. 요것만한 풀 한 포기도 그 여린 풀이 그 참 그 겨울의 엄동소란을 갖다가
땅 속에서 있다가 그 피어오르는 거 보면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런 게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삶의 의지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등산을 할 적에 그 나무가 이렇게 나무 뿌리가 길 밖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예, 그럼 예. 그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서 그 나무가 그냥 만질만질 다 달았는데도 그것을 견디면서 거기서 참고 살아가는 거. 그 바위 사이와 사이사이에 그거 이 피어나는 그러한 그 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다 배우는 거지. 뭐.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아주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기 이 장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새겨뒀고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이제 뭐 선독서자라는 게 있는데 백오 쪽에 그 독서를 잘하는 사람을 선독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선독서자가 책만 읽었다고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 책을 하나 다 읽어가지고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책이 결국은 이 책을 다 떼면은 이 책은 글쓰기 책이지만 제가 맨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글쓰기 책이로되 글쓰기 책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이것을 배우는 것은 내가 내 글쓰기를 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연암 선생이 말한 거라든지 다산 선생이 말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쓰려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이 책을 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필요가 없는 예,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적에 이 책을 잘 읽었다고 하는 것이지 이 책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뭐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소용없는 거죠. 그것은요. 결국은 이 책의 목적은 내 글쓰기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배우는 것일 뿐이죠. 그 음식물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음식물도 그 음식을 먹어서 그렇죠. 바로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다시 자기 몸에 그렇죠. 에너지가 돼서 예, 그거를 그대로다가 예, 예. 배 속에다 넣어두면은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겠네. 사람이. 예. 예, 그렇겠네.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두선이라고 하는 예.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흔히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구두선에 거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예. 하기도 하고 또 뭐 절간에 있어서는 그 이게 용어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스님네들이 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서로 이제 경계하는 마음, 경책하는 마음. 그렇죠. 뭐. 자, 여기 다산 선생님 글이 꽤 나오고 연암 선생님 말씀도 이렇게 있는데 능량시집 능량십서에 들어간 말도 재밌죠. 예. 명철한 선비는 귀한 게 없으나 비숙한 사람은 의심스러운 게 많다. 그야말로 본 게 적으니 귀한 게 많을 수밖에는 없다. 대체 명철한 선비라고 해서 물건 하나하나를 제 눈으로 보고야만 알랴.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10가지를 그리고 열을 보면은 마음으로 100가지를 생각해야 1000가지 괴함과 10,000가지 신기함이 모두 다 물건에 그치고 자기가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이러저러함을 끝없이 맞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낸다. 박난관계에 멈추지 말고 신문, 심사, 명변, 독행까지 배움의 폭을 넓혀라 하는 소리죠. 결국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군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아는 그 지혜, 예. 명철한 사람인데 뭐 선생님 뭐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즘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자꾸 까먹어서 요즘 큰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저도 가끔씩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그냥 들어왔다가 네. 나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들어오기도 전에 튕겨나가면 이제 문제가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것이지. 그렇겠네요. 그때 한번 저 말씀을 드렸지만 연암 선생님이 그 이제 장가를 드셔가지고 뭐 16살밖에 안 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유 저분은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그랬지 뭐예요. 연암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송이 신랑이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진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알았냐? 알아맞혔느냐 그랬더니 아예 알아맞춘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봤죠. 밥을 먹는 거라든지 숟가락을 드는 거라든지 말을 하는 거라든지 걷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가 다 종합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분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를 들으면은 눈으로 10가지를 그려보는 거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을 갖다가 내다보는 뭐 기시감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지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겠네. 예, 그렇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좋은 말씀이 주옥같이 이렇게 여기 박혀 있습니다. 다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 하나 이렇게 버릴 것 없이 귀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물극필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사물이 극이 달하면은 반드시 이게 그 반대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좋은 쾌가 가장 나쁜 쾌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맨 밑에 있으면은 이제 잠룡,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은 혈룡 나타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비룡.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비룡 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항룡인데 항룡이 목항자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달할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 그 항룡에는 반드시 뒤에 유해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있을 유자, 후회할 회자. 반드시 후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가장 좋은 쾌는 가장 나쁜 쾌.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쾌가 가장 좋은 쾌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낙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갈 것밖에 없잖아요. 취업이 안 됐으면 취업 될 것밖에 없잖아요. 취업 안 되고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세간필약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세력이 강대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대원은 누런이라는 말도 있는데. 크게 대교 누런 크게 아주 아주 대단한 것은 그 아주 말을 갖다가 못하는 거 이런 것 오히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그 말이 좀 누런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누런이라 그러죠. 누런 형식으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짜임새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울림이 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깊이 있게 그것이 전달이 되거나 각인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달변가들은 달달달하고 뭐 말을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떤 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도 저렇게 달변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재주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다가 비유하면은요. 그저 뭐 설렁탕집이나 음식을 잘하는 집은 딱 한 가지 음식만 하거든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설렁탕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나오면은 배가 항상 한참을 불러 있어요. 뿌듯한 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려한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먹기는 여러 개를 먹었는데 뒤돌아서자마자 좀 배가 그렇게 찬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금방 꺼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말에 성차는 있는데 대단히 그 말을 갖다가 화려하게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뭘 말을 한 거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음식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밥 우리가 먹는 주식이 밥이요. 밥이 화려하게 그 맛이 다양하게 뭐 이렇게 섞여 있다면 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자극적이고 아마 평생 그 밥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음식들은 보기 좋고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즐길 수 있겠지만 그것을 3끼 정도 아니면 한 연 3일 정도 이렇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질리잖아요. 근데 이 몸이 건조하고 아무 그 맛이 없는 것 같은 이 밥은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제 혼자만 이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도 그런 걸 느끼시는군요. 그럼요. 뭐 우리가 뷔페라고 그러나 뷔페라고 그러나 그런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 돌아서면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내만 그런가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러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뒤에다가도 이제 예, 제가 예. 뭐 이런저런 얘기 써놓았는데 그 알미라는 거 346쪽에 한번 보시면요. 예. 제가 그 한번 국립생물 그 자원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참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짧은 것을 거기 알았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글인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무려 1000만 종이래요. 이게 알려진 것은 그 중에서 175만여 종. 1000만 종인데 알려진 것은 175만여 종. 우리나라에는 10만 종 그 중에서 살고 학계에 결국 소개된 것이 2만 9천 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책상 위에 이제 있는 그 국어 사전을 갖다가 펼쳐보니까 31만 어휘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놓고 세보니까 5을 못 넘더라고요. 즉 국어 선생인데 그래도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 국어 사전에 아무데나 펴놓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5개를 내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5개밖에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국어 선생이라는 말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새롭게 알게 됐어요. 선생님 책을 보고 지구상의 생물종이 1000만 종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본 바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러죠. 1000만 종이라니. 야,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생물 종들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생물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뭐 여기로 보면 10분의 1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거죠. 그 옆에다 이제 제가 이제 뭐 물급필반의 예를 갖다가 하나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저기 지금 우리 여자 화장실 표지는 빨강이죠. 남자는 그 파랑이고요. 화장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빨강이 양이고 파랑이 음이에요. 서양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저 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별을. 그거는 서양에서의 별이에요. 우리의 별은 동그라미예요. 우리는 100년 전만 해도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걸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양을 그려놓은 그 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성조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화기국이라고 그랬어요. 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꽃이 그려진 그 국가의 깃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런 사고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한 20년 전만 해더라도 좌측 통행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측 통행이잖아요. 우리가 우측 통행한 지가 20년이나 됐나요? 글쎄 20년도 못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5, 6년 정도.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 아닌가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오른쪽으로다가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한 애는 전부 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도 참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 또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것도 제가 써놨는데요. 콜럼버스 하면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콜럼버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신대륙의 발견. 아주 뭐 멋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영웅, 뭐 미래의 개척자. 그다음에 뭐 콜럼버스의 달걀 그러면 그 명석함, 임기응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거기에다가 기운을 퍼뜨려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총을 가져갔죠. 그렇잖아요. 제국주의를 퍼뜨려 놨죠. 그다음에 그들은 그 전까지 사람이었는데 하등 인간이 됐잖아요. 그 흑인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종을 갖다가 계급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것도 그것은 달걀은 사실은 그 안에 그걸 품어주면은 생명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모든 그 알은 다 타원형이에요. 왜냐면 둥줄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위에는 동그랗지가 않다면 동그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걸 왜 깨서 세우냐는 말이에요. 그 어떤 폭력성 이런 것을 읽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총균쇠라는 그런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총균쇠라는 책을 갖다가 나오지를 못하게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만 하거든요. 요즘에도 초등학교 애들 콜럼버스 이 책
못 읽은 애들이 없을 겁니다. 다 읽었는데 콜럼버스에서 청균세를 생각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학습 방법이 너무나 고식적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저 사람 생각으로 내가 산다면 나에게 이 세상이 매트릭스다. 예. 콜럼버스의 달걀에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내 정신 코드가 저 사람에게 끼워져 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 달걀이란 말도 그렇다. 이 말은 알면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사람과 시도한 사람의 차이, 그것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정말 그럴까? 우리 모든 것들은 어떤 사실이 적시가 되면 그 사실이 한 번 정도 우리가 뒤집어서 정말 그럴까? 네. 뭐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학생들한테 글을 쓰라 그러면은 자음과 모음 모르는 애들이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주어와 서술을 모르는 애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잘 써요. 예. 근데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 무엇은 기본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사물을 바라볼 줄은 모른단 말이죠. 거기서요. 네. 거기 가만히 예, 보면은요. 예. 콜럼버스가 그 항의한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예. 지구하고 우리 지구를 지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해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데요. 그 우리 지구의 71%가 바다래요. 그러니 해구가 옳지요 따지고 보면요. 그것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요. 이거. 표면적인 분포도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제 71%가 바다니까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 인간 삶의 어떤 터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땅이 우선시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거겠죠. 예, 바다가 예. 보이지 않아서. 물론 바다가 훨씬 더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 이제 차칠이식 사고라고 제가 이제 그 한비자에서 찾아낸 얘기를 실었는데 그 차칠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그 이제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려고 자기 발을 본떴어요. 그걸 이제 탁이라고 하는데 이 탁을 갖다가 놓고 이제 간 거예요 시장에. 가보니까 탁을 안 가져와서 자기 발을 이렇게 본뜬 거를. 그랬더니 얘가 도로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탁을. 그러면 시장이 다 파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놈아 너 바보야. 네 발에다 맞추어서 신발을 사면 되는 거지. 이건 네 발을 본떠는 것을 뭐 때문에 그 탁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차치라는 애가 그러는 거야. 아유, 니네들이 바보지. 내 발을 잘 본떠놓은 탁이 맞지. 내 발이 맞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책이 맞지. 실상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 그게 맞아. 이런 거와 똑같은 거겠죠. 요 뒤에 보니까 융통성 없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 한 실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뜨끔합니다. 어떤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제가 그렇대요.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뜨끔해서 지금. 이거 뜨끔하실 필요가 또 없어요. 그거 한번 다산 선생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다산 선생이 강진으로 휴배를 갔잖아요. 그러더니 어떤 꼬마둥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도망가고 이렇게 보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너 왜 나를 보고 도망가냐 그랬더니 머리 극적이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유명한 분이라는 걸 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남들이 저보고요.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융통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대요. 둔하대요. 뭐 어리숙하대요. 그랬더니 너는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너무 머리가 좋으면은 그거를 믿고 안 해. 너무 암기력이 좋으면은 그거를 믿고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러니 얼마나 좋니 그래더래요. 그래서 황상이라는 그 양반이 황상이거든요. 황상이 그래서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조선 제1의 연암 다산 선생 그 책을 갖다 정리한 게 이게 황상이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과골 삼촌이라는 것도 따라 붙어야 되죠. 항상 이제 늦게까지 늙은 나이에도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제 좀 공부 좀 그만하십시오. 그랬더니 항상 우리 선생님은 이제 다산 선생님이죠. 다산 선생님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과골 삼촌이라 복숭아뼈가 3번 뚫어졌어. 그러니 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러시군요. 예. 자, 타치바나 다카시 이 얘기가 있네요. 예. 아유, 이제 일본의 지성이에요. 예. 이런 분들, 진짜 이런 분들은 우리도 좀 존경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도쿄 대학을 나왔는데 학부만 있어요. 예, 예. 뭐 속사, 박사 이런 걸 하질 않았는데, 이분이 고양이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고는요. 네. 고양이 빌딩? 예. 네. 고양이 빌딩이라고 해서 빌딩이 조그만지 하여튼 고양이 빌딩이라고 해놓고는 맨 아래는 이제 뭐 경제서적, 뭐 그 다음에 일중에는 문학서적,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온통 다 책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100대 1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책 100은 입력이 돼야 겨우 한 권 출력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군. 아주 일본의 지성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분을 갖다가 굉장히 따릅니다. 도쿄대 망국론 이런 책도 지었어요. 도쿄대 지금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것도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어를 갖다가 영어 시험에 콘사이스 옆에 놓고 그거 보게 하지 그걸 왜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시키느냐. 응? 계산기 놓고 그 수학 시간에 하라고 그래야지. 요즘에 다 계산기 두드리는데 그걸 왜 계산기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느냐. 그게 무슨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다 변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수학 시간이라든지 이럴 적에는 계산기 놓고 이제 시험 보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오픈북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그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오픈북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학문이죠. 그 그렇죠.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참고 자료를 찾아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는 그 의미인데 아마 우리 오픈북이 그런 쪽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뭐 조력을 줬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픈북이 아니라 부정행위죠. 그렇죠. 그 부정이죠. 부정행위죠. 오픈북이라는 것도 자기가 어느 책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찾지. 그렇잖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본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픈북 제도라는 게 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제도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괜찮은 제도다.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사지선다형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오픈북을 통해서 자기의 논리성을 일목요연하게 그걸 정립을 할 수 있다면 오픈북 제도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게 책 읽는 거 그 밑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독서가 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과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독서가 연단이라는 것이 책 읽는 것이 연단인데 연단이라는 것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만드는 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심 참담한 마음으로다가 그거를 만들었겠어요. 책 읽는 것을 그렇게 고심 참담하게 읽어야 되는데 무조건 쉬운 책. 무조건 쉬운 책을 읽으면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다 아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거야. 자기가 실천하지 않을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서점가에서 이제 가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 이제 서점에는 그 집계가 나오잖아요. 일반 그 독서자들이 선호하는 책이 뭔가 이렇게 보면 뭐 깊이 사유하거나 이렇게 사고하는 책들이 요즘 안 나간답니다. 안 나간대요. 그래서 뭐 실용서나 아니면 가볍게 읽고 이렇게 뭐 한 번 정도 읽고 마는 그런 책들만 그런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참 많이 그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강의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가볍게 강의를 굉장히 가볍게 하고 위트 있게 하고 거기에다 사람들을 깔깔거리게 웃게 만들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서 뭔가 가져갈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강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보다 그 거칠애가 그 있는 것을 그것이 뭐 방송 같은 데도 제가 많이 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웃기지도 못하고 모두를 갖다 몰입시키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강의를 좋다고 해서 들어보면은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말을 하는지. 예.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우울하면 뭐 어떠니까 그것을 전부 다 치유합시다. 모든 게 다 나름대로다가 우울하면 우울함대로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갖다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르니까 내 방식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동의를 하고 깔깔대고 묻고 박수를 치는 걸 보면은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소리 얘기도 여기 좀 섞여 있어서 예. 예. 아, 이건 뭐. 예, 덕음에 대한 예, 얘기. 덕음이죠. 예, 예. 아, 똥물 먹어가지고 덕음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 얘기 들은 바가 있긴 한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그 성분이 뭐 있나요? 우리가 똥물이라는 그곳에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 글쎄요, 뭐 어떤 독한 뭐가가 있겠죠. 그리고 서편제에서도 예, 그런 나오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예. 득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명을 하게 시키죠. 예. 너무 잔인한 방법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그 속에 여기 이제 보면 글 공부하다가 미쳐서 중얼대는 송생원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속담이 있는데 우스갯소리이지만은 그 정도로 몰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저는 그 영화가 서편제 이제 이청준 선생님 그 소설인데 그 주인공 그 이름은 여자아이 이름은 소리하는 여자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기의 양아버지인가요? 그 스승이죠. 그렇죠. 일종의 그 소리를 가리키는 스승이 나중에 그 무슨 뭐 비방 약을 먹이죠. 약을 먹여서 실명을 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잔인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죠.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지독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감동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이제 모든 사물을 다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스러운 생각들에 뭐 끄달린다 그러나요? 끄달리지 말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소리로 좀 성화를 시켜라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화담 선생이 연암 선생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소경이 어떤 아이가 우는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제가 장님이었었는데요. 갑자기 눈을 떴단 말이에요. 집을 못 찾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 내가 집 찾는 방법을 알려줄까? 도로 눈을 감어. 그러면 그전에는 지팡이에 의존해가지고 다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눈에 홀린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물에. 그러니까 눈을 잘 봐야지. 오죽했으면 누구죠? 헬렌 켈러? 맞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대학교 총장이 된다 그러면은 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겠다고요. 사람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그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뭐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뭐 김혈조 선생인가요? 그 선생이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하셔서 그 얘기가 참 나오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꽤 감동을 받았던 글입니다. 그 대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도 벼룩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비위라는 사람이 그 기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비위가. 선생님 저에게 활쏘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활을 갖다가 놓고 활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 저기 가가지고 저 벼룩 한 마리 잡아와. 그러더니 그 벼룩을 갖다가 실에 매달아 놓고는 너 이거 벼룩만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요만큼 넣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넣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넣고 나중에는 저 멀리 있어도 그 벼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활 가져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 활 갖다 놓고 시키는 그러한 스승은 스승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옛날에 홍길동이도 가르쳐 주면은 그 만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홍길동이 맨 처음에 오면은 무술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걸레질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물동이 지고 오게 그 전부 다 근력을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걸레질 할 때 뒤에서 또 때리고 이렇게 항상 사주를 갖다가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그런 뒤에야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어떠면은 그 제자가 클 수 있는데 스승부터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제자에게 그런 제자가 날 리가 없는 거죠. 좋은 제자가. 근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뭐 만화 영화나 보면 이렇게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걸 한번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의로운 도둑들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도둑들 그게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그 규정도 없이 그냥 부자 거 뺏어다가 홍길동전이 이제 그런 그 스토리인데 부자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 그 과정에서 그 의적이죠. 의적들이 담을 휙휙 넘어가요. 그 몇 척이나 되는 담을 아주 뭐 날렵하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담을 넘어가는 과정을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요만한 돌부터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바위 넘고 그다음에 좀 더 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갔다. 그 얘기에 제가 감동을 해서요. 집에 그 옥수수 키우잖아요. 그 보통 밭두개 옥수수 요만한 데 올라오면 그게 폴짝거리고 뛰어넘고 그것도 몇 분 뛰어넘고 또 좀 크면 뛰어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저놈의 자식 미쳤나? 저 옥수수 밭에 가서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그럼 너무 내 의도는 우리 할머니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저도 그 뎁살이 그 저기 뭐야 쓰레기질하는 그 뎁살이 있잖아요. 뎁살이가 빨리 자라거든요. 저도 그 뎁살이 한번 뛰어넘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빨리 자라니까 나중에 못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실천을 했더라면 제가 의적이 됐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 다행이십니다.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적에는 그 밑에 지도가라는 게 있는데 더딜지자거든요. 천천히 좀 읽어라. 빨리 읽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세계 가면서. 그렇죠. 세계 가면서. 그래서 그 영조는요. 영조 임금은 소학을 100번 넘게 읽었고 백호 임제는 중용을 800번 읽었고요. 351쪽에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맹자를 1000번. 세종대왕은 구소수관이라는 것을 1100번. 정여창이라는 분은 소학 한 권만 30년 넘게 읽었고요. 고홍자 선생은 공자님은 주역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묶은 끈이 3번 끊어졌대요. 위편 3절. 책 끈이 끊어져 3번이나. 그 다음에 김덕신이라는 양반이 있거든요. 이 양반은 자기가 얼마나 책을 갖다가 열심히 읽는지 자기 집을 갖다가 억만제라고 그랬어요. 억만제. 독서 목록에 10,000번 이상 읽지 않는 책은 적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이전은 1억 13,000번을 읽었대요. 지금 수치로는 113,000번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지 뭔가를 좀 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다산 선생이 또 나중에 백곡 김득신이 진짜 그렇게 읽었는지 계산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생각의 지도. 참 좋은 말인데 생각의 지도를 바꿔야 글을 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왜라고 하는 질문. 그것이 글을 쓰면서 항상 가지면 내가 쓰는 글에 대한 바른 방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생각의 지도,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 뭐 때문에 내가 글을 쓰지 이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해보는데 생각의 지도 참 좋은 말씀 이렇게 하셨네요. 그 동양하고 서양하고를 적절하게 좀 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양이 이성이라 그러면 동양은 어떤 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딱딱함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보다는 동양은 어떤 감정적인 사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서양은 개인적이라 그러면 동양은 좀 집단적인 것도 있고요. 서양은 어떤 사물을 보는데 개체를 보지만은 부분을 보지만은 우리는 전체를 보거든요. 우리 동양적인 것은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는데 서양은 또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양은 아톰 더 이상 그 깨질 수가 없는 나눠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봐가지고 나를 갖다가 최상의 가치로다 여기죠. 그런데 우리 동양적인 것은 그 인드라망적인 사고가 있어요. 인드라망은 구슬인데 구슬과 구슬은 서로가 비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모든 거울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니까 더 힘이 드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서양보다는 우리 동양은 어떤 그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꽃을 갖다가 애들이 꺾어도 그거를 갖다가 서양에서는 그 꽃 꺾지 마. 그 꽃 꺾으면 그 도로교통법 내 걸려가지고 얼마 돈을 물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꽃 꺾지 마. 그 꽃을 꺾으면 그 꽃이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감의 사유. 그렇죠. 뭐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너 이거 왜 밥을 안 먹니? 이게 시골 농부들께서 이거 농사를 짓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너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너 농사 짓는 거 너 못 봤어?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지고 건너가요. 아프리카 애들은 이런 거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서양은 그냥 너 어디 아프냐? 왜 밥을 안 먹니? 이렇게 끝날 문제를 갖다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문화적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젓가락 문화거든요. 이미 엄마가 나에게 젓가락으로다가 딱 먹을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다 깍두기를 썰어 놨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깍두기를 썰어 놨으니 나는 엄마한테 좋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포크와 나이프만 하니까 이거 뭐 비프 스테이크 하나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일이 관계 중심적으로다가 되는 거죠. 숟가락, 그 다음에 젓가락, 이런 거 자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리처드 리스베시 쓴 책이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인데, 그렇지. 자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분석하거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진짜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 오다가도 여기 이제 페덱스 공장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FEDX, 페덱스라는 데서 그것을 FEDX를 갖다가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화살표를 갖다가 페덱스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또 내 생각이 정말 우리 사회를 갖다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로와 생각구를 갖다가 끊임없이 만들고 그 길을 가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멈춘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 다산 선생이나 아니면 정조임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강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남의 앞에 스승이 되는 자로서는 더욱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새해 이제 불현듯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좀 돌아오면 널리 듣고 잘 기억함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겨서 그것이 다시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달리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그거를 읽고 싶습니다. 대통 구멍으로다가 하늘을 보고 대통으로다가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 양을 헤아린단 말이에요. 전복 껍데기로다가 바닷물 양 헤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본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대통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 양을 헤아린다는 그걸 갖다 관규여축이거든요. 관규여축. 관규여축으로 세상을 읽을 수 없다. 몸에 각인된 관습화된 생각을 과감히 버리자. 대통을 치워버리고 전복 껍데기를 부숴버리자. 언제까지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을 되질하려는가. 바닷물 재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요. 그럼 내가 설정하고 있는 어떤 사고 유형 이런 것들을 좀 그 틀을 좀 벗어나야만 새롭게 보이는 세상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새해 벽두부터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갈 텐데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우리 또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또 좋은 말씀 보태주시죠. 한 말씀 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화무시비론이라는 것을 여기 써놨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는 게 없더라고요.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을 열심히 사시는 것이 사회 여러 결심을 하실 텐데 그 대단한 것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열심히 사시는 것이 이 일생을 잘 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고맙습니다. 오늘 뭐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1년 내내 가슴속에 새겨서 산다고 한다면 올 한 해가 무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반호연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